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4월 30일. 금산분리 관련 2개의 법안 가운데 은행법은 통과됐고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의미가 반감되고 또 그 실성도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구었던 금산분리 관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신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좀 많이 바쁘시죠? 일단 4월 국회 끝나서 5월 달에는 일단 지역 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무엇보다도 이 금산분리에 관해서는 남다른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관련법도 부르시기를 예. 금산분리 규제 개혁법이다 또 이렇게 부르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렇게까지 부르시는 이유랄까?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산분리 규제가 생긴 연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금산분리 규제가 생긴 이유는 192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산업자본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위험하게 되니까 그 부실이 모조리 다 이제 은행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을 때는 무언가 이게 부실될 것이라는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업자본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은행에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산업자본이 은행 소위 소유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규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나왔던 거고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규제를 시행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즉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4%까지 막아왔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를 규제를 해오고 있었다. 네. 따라서 이것을 최소한 세계적인 수준까지는 완화를 해야 된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10%까지는 완화를 하자라고 제출했었는데 네. 여야 간에 이제 타협을 통해서 9%로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관련해서 그것을 금산분리 규제 완화라고 부르든 예. 또는 의원님 말씀처럼 금산분리 규제 개혁으로 부르든 그렇습니다. 예. 관련 법안이 지금 우리나라에 2개가 지금 있는데요. 예. 은행법이 있고 예. 금융지주회사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통과가 됐는데 예. 하나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2개 법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하나는 통과됐는데 예. 하나는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융지주회사라는 것은 이때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유수의 기업들이 금융회사를 영위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삼성생명이랄지 LG 카드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소유 관계가 일반 제조업을 하는 회사하고 이런 금융을 하는 회사하고 이 소유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이미 잘 알다시피 이제 순환출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깨끗이 정리하자라는 게 금융지주회사법의 이제 골간이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이제 금융을 다루는 회사끼리는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금융 계열사 위에 지주회사를 앉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지주회사법안이 이제 만들어져야지만 금융회사 간의 어떤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은행법하고 이제 연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네. 이제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동시에 통과가 되었어야 하는데 정말 회개망측한 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은 점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6월 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내서 6월 달에는 이상이 없도록 반드시 이제 법안 통과를 해내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근데 해괴망측한 정치 논리라고 하시면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당연히 예. 궁금하실 텐데 예. 방송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이미 우리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실명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실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이 금융지주회사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큰 삼성이 로비한 이 법이다. 이런 네. 식으로 대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예.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이 법안은 거꾸로 본다면 삼성이 사실상 가장 피해를 보는 법안입니다. 이 금융지주회사법이. 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의 여러 가지 골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일반 제조회사도 거느릴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금융지주회사법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법안에는 보험회사는 이걸 가질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삼성의 주력 기업 중에 가장 큰 게 삼성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삼성생명이 이걸 지금 만약에 제조업을 거느리지 못한다면 삼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출자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네. 이건 여야 간에 100% 입장을 통일해서 동일한 입장을 가졌던 겁니다. 이번에는 안 된다. 이 보험회사가 이런 제조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지주회사법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위원 내에서도 여야 이견이 전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이것을 무슨 특정 기업이 로비를 했다. 이 말은 저희 한나라당, 아니 우리 정무위원회 전체, 즉 자기 소속 당 민주당의 법안소위 위원들도 심각하게 모욕하는 원동입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네. 그런 조금 과격한 말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네, 배경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부결된 상황이니까 그 금산분리 규제 완화 혹은 개혁법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거겠죠? 반감 정도가 아니라 네.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 우리 은행법의 핵심 내용은 소위 산업자본이 그 9%까지, 그러니까 4%에서 9%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이제 손을 대서 일반 우리 산업자본이 들어올 때 금융지주회사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퍼센트를 가질 수 있다, 산업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 이 퍼센티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9%로 조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조정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산업자본이 지금 우리 은행이 단독은행도 있지만 금융지주 회사 형태의 은행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은행이 형태로 되어 있는 데만 산업자본이 들어가고 금융지주 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은행들에서는 산업자본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이 전혀 지금 실효성이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그 반대 입장에서 서 있는 그 의견을 잠깐 인용을 해보면은요. 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 네. 하나는 은행법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내용들이 네. 또 하나는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예. 은행법으로 묶여 있는 은행만이라도 예.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것이 예.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미도 있고요. 예. 또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거기에 이 보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좀 두 개의 금융기관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완전히 잘못된 신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들, 그러니까 즉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게 바로 금융지주회사 형태입니다. 형태죠. 예.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이 은행법을 개정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제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을 뭐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우리 금융회사들이 제조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서 정비를 해주자는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금융지주회사를 만들고 밑에 금융계회사를 쭉 몰되 그 금융지주회사들이 제조업도 현재를 가질 수 있지만 뭔가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될 수도 있었던 보험사가 이것을 가질 수는 없도록 저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우리 정무위 내에서 법안소위 내에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논리를 갖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근데 이 법안을 난데없이 법사위에 일부 의원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계속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민주당 우리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내용이에요. 왜 찬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야 합의 간에 수정안을 낸 거죠. 그래서 일부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니까 그것을 그분 체면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로 이제 본회의로 올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본회의 과정에서 일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서 의원들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음에 여야 간의 합의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부결되는 이제 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험업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
보험업만 구태여 예. 제조업 같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보험은 이제 성격상 우리 그 고객들의 돈이 전부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뭐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에 자산일 텐데 네. 이런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줘야지 여기가 제조업도 소유하고 저런 걸 소유했다가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는 정말 보험을 이제 들은 이런 고객들의 손해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가 증권이나 은행보다는 더 크다 이게. 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험은 신중을 기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법안을 이제 보험은 제한하는 거로 했던 겁니다. 네. 물론 뭐 다른 지금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이게 부담이 되고 불공평한 행위이죠. 예. 그렇지만 우리 뭐 여론도 그렇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입장들이 야당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해서 같이 네. 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정부에서는 올해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융주주회사법이 부결이 되면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죠.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지는 않고요. 뭐 예. 일부 이제 차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산업은행 민영화법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개혁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가 뭐냐면 산업은행은 법률과 소위 이 정부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정부가 돈을 대고 법률로 보호해 주느냐? 국가에서 꼭 필요한 산업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것이 일반 은행에서는 그런데 이제 돈을 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리스크 때문에. 네. 이것을 소위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리스크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할 산업 부분, 기업들에 대해서 돈을 넣어서 이제 살려내는 게 산업은행 역할입니다. 네. 근데 산업은행이 여기에 충실하지 않고 일반 은행들이 취급하는 이런 업무들, 예를 들어서 좋은 신용을 가진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 좋은 신용을 가진 채권들을 다룬다든지 이런 일들을 해서 이 시장에서 마찰이 엄청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산업은행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바로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 왔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네. 그래서 여러 이유로 못하고 있다. 이번에 네. 이제 산업은행 민영화법이 통과돼서 산업은행에 대한 이제 개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가 될 게 향후에 이 이제 산업은행이 투자 부분 은행하고 수신 기능을 갖는 소위에서 이걸 합친 게 CIB 이제 은행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일일 나갔을 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산업은행을 무언가 개혁해 나가는 데는 시동은 걸렸다. 이렇게 봐도 뭐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우려에 대한 것도 또 짚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은 아까 그 보험업을 말씀하실 때 이제 보험업의 그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예. 그 가입자들의 어떤 이익을 좀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요. 예. 일단 공감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예. 만약에 산업자본이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된다면 예. 결국 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이 아니냐. 바꿔 얘기를 하게 되면 대출도 불법적으로 기업들한테 대출받을 우려가 있다. 예. 그만큼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우려는 이게 바로 그래서 야당이 은행마저 재벌 줄래라고 하는 소위에서 허위의 프레임을 갖고 계속해서 지난 정기국회와 2월 국회를 그 정말로 이게 공전시키게 만든 이거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해야 왔던 나라가 유럽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10%였던 겁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금산분리 규제를 처음에 시행했을 땐 당연히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은행과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시키는 게 맞다. 그래서 무언가 일정 정도 규제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미국조차도 10%로 해왔는데 우리는 4%로 나와왔다는 거죠. 네.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4%로 나왔느냐. 바로 정책 금융의 신화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경쟁력을 갖고야 된 데에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 금융의 힘이 컸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정책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정부에서 어떤 기업 발전의 어떤 이런 길을 기획하고 다음에 강력하게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줘서 여러 가지 모험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하고 그래서 성공했던 지금까지 커왔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무언가 산업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은행을
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막아서 정부가 철저하게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서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았겠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다음에 글로벌화가 되면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더 이상 이런 규제는 안 통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반드시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하다가 1997년 이제 IMF 사태를 맞게 된 거죠. 네. 이랬을 때 우리나라 이제 좋은 기업들, 은행들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단기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은행들을 사실 우리나라 여력이 있는 산업자본들이 그 은행 지분을 받아줬었어야 돼요. 근데 못 받았었죠. 왜 이 바로 금산분리 강력한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꼴이 이제 벌어졌느냐. 97년도 IMF 이후에 대한민국 은행들이 모조리 다 외국 금융자본에 팔려나갑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연말 기준인데요. 신한은행이 외국인 지분 비율이 58%, 네. 다음에 제일은행은 100%입니다. 하나은행 75%, 외환은행 80%, 국민은행 82%, 우리가 한미은행으로 불렸던 지금 한국시티은행, 네. 이게 99%입니다. 과연 이런 은행들을 우리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금산분리 규제, 과도한 규제를 했었어야만에도 불구하고 못해서 벌어졌던 참사입니다. 하지만 네.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요즘에 그 세계 금융 위기로부터 네. 우리나라가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금융 위기에서 일부 벗어나 있다는 거는 이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전혀 잘못된 시내가 지금 우리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산업자본이 문제가 되어서 금융위기로 불이 옮겨붙은 게 전혀 아닙니다. 예. 금융자본 내에 자기 모순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금산분리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는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요, 사실 그 세계 금융위기를 보면서 금융위기가 경제 지도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산분리 완화가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은행권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9%까지 들어오더라도 의결권이 전적으로 높아져서 소유한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압니다. 이게 이제 사금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들이 어렵사리 그래도 지분을 이제 확대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무리하게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그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반드시 그 지분을 다 팔게 돼 있습니다. 예. 강제로 매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기업들이 갖는 손실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금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일 거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변화는 은행 내 긴장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자본 비율이 변화하면서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수조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 수익 구조를 좀 더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해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겨냥해서 소위 은행법과 금융주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네. 선진 금융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6월 달에 이 금융지주회사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와 관련해서요. 예. 보험업을 지금 제외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거 증권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다 허용해 준 마당에 예. 언젠가는 보험도 허용해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금융지주회사법안에서는 이 보험업을 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을 거느리려면은 소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저희가. 네. 유예기간이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의 소유 구조를 소위 해소를 하라. 그러면은 금융지주 회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7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험업 영위하는 금융지주 회사가 그걸 할 의지가 있으면 7년에 이제 소유 구조를 해소할 거고요. 그러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험회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금융지주 회사를 하지 않게 되겠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 여의도 저널에서 이 주제를 잡게 되면 저희 MC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옵니다. 근데 저만 해도 이 금산분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관련 자료를 통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인터넷 보셨습니까? 금산분리라는 단어를 치면은 네. 여기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네. 대다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네.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때는 네. 아 이거 가진 자만 더 배불리려게 하는 법 아니야? 네. 이것도 빈익빈 뭐 부익부 이 얘기가 또 나오고 거대 여당의 횡포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진 법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는 의무도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 한나라당과 다음에 정부가 무능하고 게을렀습니다. 지난 그 정기국회 때 2월 국회 때 야당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점 사실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저희는 이 법안이 정말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금융 선진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법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국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일에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나라당 의원들만이라도 네. 일치되는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회에서 부결됐던 가장 큰 이유가 네. 김영선 위원장의 발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의견 통합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참 곤혹스럽고 다음에 국민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이 법안이 부결된 핵심에는 정무위원회에서는 특히 금융지수 회사법은 그러니까 여야 법안 소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전체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 올라가서 민주당이 아까 일부 그 법사위원께서 이거를 계속 거부를 하니까 민주당 전체 지도부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타협을 한 겁니다. 네. 타협의 산물로 수정안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야 간에는 타협을 해서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정무위원회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정무위원회에서 뭐 아주 불법적으로 통과된 법안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통과된 법안인데 법사위의 논리에서 정무위 법안 내용이 수정된다면 상임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결됐던 건데 6월 달에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내용의 구체적인 실체와 그 정당성에 설명을 해서 6월 달에는 통과에 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자, 심층 토크 정정당당. 오늘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금산분리 관련법에 대한 의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